환율이 1250원 뚫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50원은 밑으로 깨고 내려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고 올라오는 무렵에서 주식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코노미 아웃룩 해가지고 IMF, 월드뱅크 그러면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슨 전망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보셔도 된다. 안녕하세요. 내용 자이언트TV 양무성 기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 2차 전지를 비롯한 주도주들 위주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이제 가을, 겨울 접어들고 3분기도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투자 전략까지 포함해서 이제 채슬리 투자자분 박세기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주식 투자 임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연초 경기 침체 전망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되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자면 주식시장이 이 경기 침체 전망을 되게 민망할 만큼 뚫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주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다는 게 특징인데요. 미국 주식은 매그니피센트 7, 이 대형 빅테크 주식 위주로 올랐고 한국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HBM 밸류체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테마주에 대한 빠른 순환에도 좀 특징적인 이제 장세였는데 이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올해 연초 대비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번에 해주셨는데요. 먼저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경기 전망 안 본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잘 안 맞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예측을 잘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 5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유튜브로 미국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 2, 3초 만에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대중들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안 좋아?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을 굳이 이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게 그분들이 설사 제대로 예측을 했더라도 대비를 하면서 그게 바뀐다는 거죠. 경제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혹독하게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정말 경기가 서서히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시그널, 그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매크로 데이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 데이터가 한 3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YOY 수출 증감률이 엄청 중요해요. 21년 6월 25일 날 우리 코스피가 3,300을 찍으면서 고점이 나왔었잖아요. 그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 그 전달 5월 달에 고점 치고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주가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감률을 보셔야 되고 굳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를 꼭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면 두 번째가 ISM 제조업 PMI죠. 네. ISM 제조업 PMI도 21년 6월 달에 아마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때 거의 한 65 근처에서 놀다가 지금 50 이하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ISM 제조업 PMI가 꺾였을 때 한 3개월 연속 이렇게 꺾이면 조심해야 되겠네.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21년 8월, 9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쉬는 것도 투자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내가 확신 있는 종목 아니면 거의 다 팔고 이제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매크로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환율입니다. 환율. 예, 환율은 위험을 알려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있잖아요. 경기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위험을 알려주는 게 환율인데 그 부분도 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약간 좀 인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 과거에 1299원 코로나 때 1,300원 찍고 밑으로 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환율은 이 정도 이슈로는 1,300원은 안 올라갈 거야 라고 저도 잘못 오판을 했었는데
금리를 그렇게 올릴 줄 몰랐던 거죠.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예단을 하기보다는 환율이 일단은 12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조심을 했다가, 저도 환율 가지고 이번에 많이 다시 저의 투자 판단과 원칙을 좀 바꿨는데, 환율이 1250원 뚫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50원은 밑으로 깨고 내려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고 올라오는 그런 무렵에서 주식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다시 반성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환율을 보면서 환율이 1250원, 1300원이 뚫었을 때는 약간 좀 조심하는 모드. 이번에도 환율이 좀 내려오다가 다시 1300원 이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전체 주식 비중에서 100%면 확실한 주식 50, 60, 70 정도는 놔두고 또 약간 현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전략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변수 정도가 우리가 매크로 변수가 주식 투자에 유의하고, 나머지 전망이 있잖아요. 아웃룩, 뭐 이코노미 아웃룩 해가지고 IMF, 월드뱅크,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슨 전망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보셔도 된다. 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쏠림 현상은 그거는 좀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데도 2차 전지, 바이오, 셀트리온하고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계속 매출하고 이익 증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되게 좋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보면 이익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성장이 나오는 몇몇 종목들은 프리미엄을 받는 데잖아요. 모든 가격의 원리인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얘는 성장이 나와 하면서 그 희소성에 가치를 두는 것처럼, 그러면 작년 연말 올 초까지 페드가 그렇게 금리를 올려놓는 바람에 일단은 경기가 침체가 온 건 아니지만 둔화는 됐어요. 그죠? 네. 경기가 둔화는 됐는데 경기 둔화 속에 뭐야 이익이 성장이 나오네. 그런 기업들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2차 전지였고 미국은 매그니피센트라는 그런 기업들, 거기다가 엔비디아 같은 거. 아니 이런 경제 상황에서 무슨 매출이 50%나 증가해? 그런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109불 찍고 500까지 갔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가 경제가 안 좋고 둔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잘 못 팔고 나오냐면요. 못 팔고 나오냐면 경제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2020에서 21년 넘어가면서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전에는 100개 중에 5개만 올라가고, 그때 뭐 빅7이었으니까 7개만 올라가니까 7개만 쏠림 현상이 심했다가 여전히 성장은 나오는데, 성장은 나와요. 근데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 수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서 이 멀티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70배 받던 애가 50배, 40배? 아니 성장은 계속 나오는데 왜 멀티플이 떨어지지? 그게 시장이 주는 프리미엄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교과서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좋아지면, 21년이 딱 그랬었잖아요. 2차 팬데믹이 오니까 경기가 박살날 걸로 생각했었는데 경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제조업 특히나 뭐 굿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성장주의 쏠림 현상이 완화됐듯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그러면 최근에 뭐 경기가 좋아질 게 있나라고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좋은 일이 발생을 했죠. 뭐 좋은 일은 아닌데 항상 정반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본에서 원천 오염수를 방출하니까 우리도 발끈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 발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지금 한중 비행기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이 61%가 회복됐거든요. 근데 중일 노선은 지금 40%도 밖에 안 됐어요. 40% 정도. 40% 정도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 여행커들도 우리도 뭐 일본 여행 많이 가고 엔화가 약해졌으니까 여행 많이 가면서 중국 여행커들도 아, 일본 가볼까 했다가 에이, 뭐야, 이놈들 이러면서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어디가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제가 중국 소비재 예, 말씀드렸었는데 그 양치기 소년이 이제 정말 늑대가 진짜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늑대가 진짜 왔어요. 왔고 7월 한 달에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숫자가 25만 명이에요. 7월 한 달에만. 그게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기 전이에요. 근데 1월 달에 들어온 그 중국에서 입국한 숫자가 2만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7월 한 달에 25만 명이 됐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CAGR, 연평균 성장률을 중요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관광객 유입 속도만큼 성장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늑대가 진짜 온 거예요. 그전에는 늑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늑대가 안 왔기 때문에 팔아먹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중국 말씀해 주신 김에 일단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매크로 지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주요 매크로 지표는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보시고 ISM 제조 PMI 지표 그리고 환율 이 세 가지 좀 주시면 되고 경제 전망에는 너무 이렇게 큰 이제 에너지를 쏟지 말라 정도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쏠림 현상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성장주 프리미엄이 성장이 희소해진 경기 둔화 상황일수록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게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수록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희소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내려오는 현상이 보인다. 이 부분을 이제 성장주 매도의 타이밍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사실 직전에 하셨는데 네.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입국이 이제 재개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늑대가 이제 돌아온 상황인데 중국인들의 이제 매수 패턴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뭐 LG 생건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표적으로 화장품주가 보통 중국 소비주의 수혜 업종으로 거론을 많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전기 밥솥 같은 이런 업종마저도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많이 사가는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뭐 최근은 좀 중국 수혜주의 좀 업종에 바뀐 패턴이 좀 보이시는 게 지난주 주말에 저희 형님이 이제 북경에 계시잖아요. 출장을 오셨는데 그 중국 VIP 고객을 몇 분 모시고 왔어요. 네, 홍콩에서 2분, 뭐 중국에서 한 4분 그렇게 오셨는데 그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저희 사무실도 이제 방문을 하고 그 숙소가 여의도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좀 하고 가셨는데 한 분이 이제 마스크를 안 벗으시는 거예요. 네. 그 마스크를 안 벗으셔서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 얘기했더니 아 내가 치료하고 왔잖아. 피부 미용 그거 하고 온 거예요. 레이저 치료. 피부 미용이군요. 네. 그걸 보면서 과거에 2004년, 5년, 6년 이때도 뭐 중국 모멘텀이 있긴 했었지만 그럴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중에는 이제 미샤 네, 있었죠. 굉장히 저가 화장품이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마트에 보면 베이직이라고 한 7,000원 면티 하나에 7,000원씩 하죠. 그런 베이직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때 소득 수준이 이제 5,000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의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중국의 소비가 계속 저가에서 중가, 고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 2013, 14, 15, 16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이제 800만 명 들어왔을 텐데 그때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예, 그런 화장품이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냈었고요. 그게 중국 요커들에 의한 그런 수요 때문이었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또 뭐가 될 건가? 그것보다는 좀 더 고가품이 뭔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막 많이 찾고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는 피부 미용 네, 오셔가지고 그 시술을 받고 가시는 그런 의료 관광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